네,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희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과의 회담 준비 사실을 공개적으로 처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개최 시점과 사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준 건 이번이 확실히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과 그동안 계속 협상을 해왔다. 예. 그리고 북한과 이 북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5월에서 6월 초에 어떤 정상회담을 만나기를 이제 기대하고 했다. 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얘기는 그동안에 과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5월에서 6월 초 사이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늦어도 6월 초에는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미북 회담 준비 지금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우려까지 사실은 있었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주 적극적이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예.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하고 무역 전쟁도 불사하고 또 우리한테는 한미 FTA도 북핵 협상과 연결을 시키겠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불통같이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주변에 측근들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북미 회담에서 뭔가를 실질적으로 얻어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 문제라든가 주변의 어떤 전쟁 불사 분위기도 놔두고 간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북한 측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하고 회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중국을 다녀왔다든가 그리고 최근에 비동맹 운동 강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것은 최근의 일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국제사회의 얼굴을 내밀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저는 핵 폐기는 이미 전제됐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대신 그 과정도 중요하고 동시 예. 일괄 타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예. 그걸로 인해서 체제 유지라는 것을 어떠한 수준으로까지 얻어내느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쟁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한 국제사회로 회귀하기 위해서 북한 핵을 포기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 진짜 시장 경제까지 가까울 정도로 예. 그 체제 유지라는 그 모멘텀 잘 살고도 체제 유지가 잘 될 것인가? 미국이 아니고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예. 여기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목표로 두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이긴 한데 현실은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 박 교수의 희망 섞인 관측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된 일종의 좀 불확실성 예. 이것을 어쨌든 제거해 줬습니다. 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의미 있게 한 행동이다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용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대북 라인을 세운 거거든요. 예. 그 가장 강경한 대북 라인을 세우면서도 그러나 약속한 대로 언급한 대로 예. 미북 정상회담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것이니까요. 예. 상당히 이 그립을 세게 지면서 예. 미북 회담에 있어서 미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이고 꽉 잡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저는 이 트럼프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 특정한 한 나라를 겨냥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이런 불확실성을 본인이 직접 제거한 것도 예. 1차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부나 중국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그 불확실했던 미북 정상회담은 성사되는 것이 이제 확실시 됐고 예. 다만 이 미북 정상회담 또 그전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원칙과 수순과 방식으로 그렇죠.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합의될 것인가 예. 또는 협의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각국의 머리 짜내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요 미국의 비핵화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 당국자가요 직접적으로 단계적이면서 동시적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북측이 비핵화 이 협상 메시지 밝힌 거 이것도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 측 당국자가 미국에 직접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예. 북한의 격단과 관련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미 뭐 나왔죠. 지난달 그 25일에서 28일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예.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그때도 한미가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 문제를 핵 문제를 풀어간다면 예.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때는 이제 발표가 중국 외교부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번에 북한 측 당국자가 직접 미국에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단계적 동시적 이 해결책을 가지고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이 부분이 그동안에 미국이 이야기했던 이른바 일괄 타결과 그렇죠. 과연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 아니면 같은 것이냐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마 앞으로 어떤 검증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충돌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도요.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획기적인 대북 제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금 북한이 단계적 동시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두 단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예.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로 가는데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 근데 핵 동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이제 실험 중지하고 뭐 그다음에 실제로 일명 뭐 검증하고 살라미 전술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여러 표현하고 단계로 있죠. 나눠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여러 단계로 나누는 이유는 단계마다 북한이 원하는 보상을 받아가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보상도 많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예. 이제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가다가 북한이 중단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그런 단계적 접근이 아니다. 처음부터 단칼에 모든 걸 해결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게 뭐 지금은 일괄 타결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접점은 이런 겁니다.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와 북한이 일괄 타결로 해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하면 그러면 일단 외교상 일괄 타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일괄 타결 합의를 해도 예. 이것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다면 일괄 타결 원칙에 합의한다면 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폐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겠다. 예. 그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우리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예. 그 점에서는 일괄 타결에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언뜻 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예. 이 양측의 해법을 우리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예.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근데 방금 고 박사께서 분석한 것을 보면 지금의 북미 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니까 과연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 했는데 고 박사 이야기도 이미 낙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거 무슨 뜻이냐면 예. 조금 더 상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이라 알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트럼프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좀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업적을 남겨야 될 어쩌면 김정은보다도 더 굉장히 그 필요로 하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이 우리한테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괄 타결이니 동시적이니 단계적인 이 말은요. 국어 사전에서나 차이를 볼 수가 있지. 예. 방금 설명한 대로 거의 똑같은 말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북한의 핵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럽냐. 예. 이 문제가 전제되지 않은 한.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몇 달 전 상황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것이죠. 중요한 건 해법은 뭐냐면 그것을 얼마나 담보를 하고 그 담보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는 무엇을 주고 예. 그 북한으로부터는 우리는 그렇죠. 무엇을 받아내야지 이게 틀이 전혀 변함없이 안정되게 가느냐. 예. 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 우리는 우리는 현재 지금 그 북미 회담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고 전망할 필요가 있다. 예.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미국, 뭐 일본 포함해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 신뢰라는 것 자체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신뢰를 빨리빨리 회복을 하면서 이 비핵화 논의를 하면은
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희망적인 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우리 대중음악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을 정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뭐 일부 편집도 하고요. 묵음 처리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이 공연했던 그 영상이 이렇게 확 번지고 있다면서요? 예, 우리 예술단 공연을 담은 그 영상을 담은 USB가 예. 이미 북중 국경 지역에서 상당히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빠르네요. 예,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는 뭐 우리 실시간으로 많이 이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1일날 했던 우리 예술단의 단독 공연이죠. 그 동평양 대극장에서 했던 거 그게 일부가 돼 있고 2부는 3일날 남북 합동 공연 그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있었던 그것이 담겨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그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예. 그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예, 그 노래가 역시 제일 인기라고 하고요. 또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퍼지는 가운데 북한에서 이른바 자본주의풍 날라리라고 예. 하는 그 대대적인 단속 작업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양강도 삼수군에서 이제 청소년 6명이 예. 우리 가요를 듣고 뭐 이렇게 춤을 췄던 모양이에요. 아니 아이들이 춤 좀 출 수도 있는데 또 처벌을 했다면서요. 그러게 요즘 애들이 워낙 뭐 또 이 우리 가요를 북한에서 많이 또 듣고 하니까 아마 흥겨워서 좀 춤추고 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적발이 돼서 공개 재판을 받고 예. 전부 다 교화소에 수감이 됐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은데 만약 우리 젊은이들 랩하는 거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북한에서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는데 자, 우리 문화를 개방하는 듯 하면서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뭐 또 체제 뭐 안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처벌은 엄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무슨 뭐 핵 문제라든가 뭐 경제 협력 문제 이 문제 거대 담론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예. 남북과는 같은 민족이고 동질성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문화적 확산이 중요한데 과거에도 음악은 국경이 없이 넘어갔어요. 근데 예. 요즘 시절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문체부도 들떠서 왔다 갔다 공연만 할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이 과거에 소련이 결국에는 붕괴가 되고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했었지만은 그럴 때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이 소련을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문화도 들어갔습니다. 락이라든가 그렇죠. 무슨 뭐 코카콜라, 뭐 햄버거 이런 게 들어가면서 예. 문화적 동질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협조를 안 했을 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봉쇄함으로 해서 압박을 하고 그런 무기가 있었거든요. 소위 우리가 말해서 책찍과 당근이라는 건데 예. 당근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우리 문화 중에 나쁜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날라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감당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문화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라 할까요? 대북 문화 전략이랄까? 예. 이 정도로 좀 강도 있게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무게감 한류가 있게. 전파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무기일 중요하죠. 수도 있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은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통제를 더 강화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야당보다 더 겁내는 게 한 명의 시인, 예. 한 사람의 음유 시인, 한 사람의 그 가수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문화가 갖는 힘. 그럼요.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죄송합니다. 보편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지도 체제가 보기에 예. 우리 K-팝 또는 한국 문화는 단순히 뭐 남한 사회의 무슨 죄송합니다. 남한 사회의 무슨 이른바 날라리풍이 북한 사회를 오염시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북한의 아주 억압적인 동원 체제, 독재 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요소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제는 더 강화될 거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벤트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극히 통제되고 제한된 몇 사람하고 공연은 즐기지만 예. 이벤트 차원에서 그렇죠. 즐기지만 그러나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의 문화 또는 예. 이 자본주의 시장의 이런 아주 풍성한 문화 이것은 철저하게 앞으로도 차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뭐 K-팝 뭐 이런 게 북한 그 내부 풍경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걸 봤을 때 전파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있고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을 둘러싼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해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야당이 또 아주 극렬하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은 의원 외교 차원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청와대가 굉장히 강한 이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당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른바 뭐 적폐의 전형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이런 중대한 흠결을 안고 과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해임 사유까지는 아니다. 청와대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외 출장 모두 적법하다. 해임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야권의 해임 요구에 분명하게 재심림을 하고 해임할 의사가 없음을 청와대가 분명히 밝힌 것 같은데 자, 두 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 국회의원의 그 해외 출장이요. 외형상 불법으로 갔다 온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해임 사유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가 해임 사유가 되는 건지. 그런데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경우에는 거기에는 어떻게 못 미쳐서 그냥 가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요. 해임을 시키려면 무언가가 하나 더 나타나야 된다. 물론 이 표현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 좀 상당히 이 정부를 두둔하고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국민의 지금 눈높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없어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할 수 있는 이 공격을 받는 사람한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그 사안의 내용을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청문회 열리기 전까지는 언론이란가 야당의 공격은 저까지도 실망을 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냐라고 했는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팩트를 확인하면서 조용히 잠재워졌거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해임까지 안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팩트를 좀 더 우리가 확인을 같이 할 문제지 이 정도 가지고 바로 해임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만약 이걸 해임시키려면 야당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저는 거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청문회라는 수단도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불법행위다. 그래서 그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번에 조사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이 만약 그것까지 조사 못했다면 대충 덮었다면 이건 청와대 오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사 문제에서 청와대 오만으로 비춰지면은 그 정권은 권력 누수 이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 되면서 해임을 이야기한 건지 지금 여당에서 맞불 작전을 나가고 있어요. 이 정치 공세를 대충해서 끝내보겠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소멸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바로 해임 사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무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김기식 신임
금감 원장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한 분께서는 아유 알아서 관두겠지 하고 하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아니 그게 무슨 사퇴 사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야당이 제기한 김기식 원장에 대해 이 거짓말로 해명을 했다 이렇게 해서 또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대략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이제 김기식 원장이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람이 이제 정책 비서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책 비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인턴이었다. 그러니까 교육생 신분 의 동행자였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 두 번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뭐 이렇게 예. 이제 김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5개월 뒤에 국회에서 관련 사업 부분이 필요성이 생기면서 예산이 그 이후에 한 2억 9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죠. 예, 그 다음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워낙 뭐 굉장히 일정 자체가 촉박하고 빡빡하게 진행이 돼서 뭐 새벽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또 충칭에 갔을 때는 임시정부 유적지 이곳을 돌아보는 등 일종의 좀 관광 일정도 같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3가지 논란 가운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거리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3가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가 그러니까 다 공직자 문제다. 경우에는 예. 뭐 흠결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다소 흠결이 있어도 국민적으로 뭐 그 정도면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하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정숙 국장이 설명하신 그 거짓말로 지금 이해되는 부분이 3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컨대 그 거짓말 자체가 아주 사소하게 실수로 한 실언 수준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비서 보좌관과 인턴은 국회에서 그냥 한 달만 근무해도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압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인턴과 함께 간 것을 비서나 보좌관과 함께 갔다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을 나는 구별 없이 썼다. 이 사람은 정책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해도 이미 거짓말한 것을 변명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에 배정이 됐는데 예. 이 사람이 단순한 정무위원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소위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소위위원장이 부대 의견을 국회에 그 속규력에 남겼습니다. 예. 그런 놓고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했고 그 말을 청와대까지 믿고 청와대도 로비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건데 라고까지 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든 것까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예. 저는 그리고 뭐 여행 안 가, 공무 출장만 갔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일정 중에는 관광도 있었다. 예. 뭐 그 명백한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거짓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데 뭐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 예. 하나 정도 더 나와야 물론 뭐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예. 이런 차원의 문제는 이미 아니다. 이거는 이미 넘어섰다. 만약에 김기식 원장을 청문을 했다면 저는 예. 낙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을 하지 않은 것은 청문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좀 뭐 덜 중요하거나 뭐 급이 낮거나 해서 청문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청문을 하면은 안 될 사람이 청문을 안 해서 통과된다. 말하자면 이게 그냥 현직에서 일을 하게 된다.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왜 이 문제를 야당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예. 여론을 살피고 예. 그다음에 야권의 이런 문제 제기를 살펴서 또 자체적으로 청와대가 조사한 부분들까지 잘 감안해서 예.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 꼭 야당이 무슨 고소 고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예. 저는 이런 방식의 해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좀 이야기가 너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또 솔직하게 좀 오늘 아침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하나 더 추가돼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문제는 어쩌면 사실 확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굴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야당에서 물은 만큼만 지금 여당에서 아니 당사자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인턴하고 뭐 9박 가까이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미투라는 분위기까지도 풍기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영 지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예. 보다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그러한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통상적인 거는 절대 아닌 거는 맞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데 있어서 비서나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아닌 인턴과 함께 가는 건 통상적인 그 문제는 맞습니다. 묻는 자와 답변하는 자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제가 아까 통상적이라 말씀해서 제가 딱 그 꼬투리를 잡으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충칭 다녀오셨을 거예요. 상해 다녀왔어요. 예. 임시정부 관광이 관광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렇게 파고들면은 이 부분은 아주 무결점자는 아니구나라는 눈높이 안 맞는 인사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예. 해임이라는 문제까지 갔을 때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약간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지금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남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뭐 거짓말인 듯한 부분도 있고 거짓말이 아닌 듯한 부분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외국에 나갔다가 중국에 갔을 때 뭐 항일 유적지나 뭐 이런 데를 갔다는 것 자체를 관광이라고 과연 봐야 될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얘기인데 자, 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관행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 원장이 외유 관행이었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받은 것도 관행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